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고 역동적인 이윤을 이끌어 가시는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10만 도민의 행복한 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중남 교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아름다운 전원도시 청양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홍렬입니다. 이끄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상 리더일 수가 없고 또 항상 팔로일 수가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옛날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섬길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남도는 반개 국경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심정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사님, 바른 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도지사입니다. 예, 지사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을 이끈 지 6년이 되어갑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만큼만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인사가 끝나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본 의원도 인사가 끝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 권한 인재라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사님, 지금까지 충남도의 인사는 어떠한 인사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원칙에 따라서요? 기본 매뉴얼대로? 예.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뒷내가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뭐 코드 인사를 했느니 또는 뭐 정실 인사를 했느니 보훈 인사를 했느니 낙하산 인사를 했느니 등등 우리나라와 같이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사이에서는 인사는 항상 문제의 발원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은 지사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전략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사 원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기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정도는 정말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로 인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셋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넷째,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원칙보다는 고위층의 의향에 따라서
인사가 많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사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 성향을 침범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농경환 소속입니다. 제가 농경환 소장이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장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로 농정국장에 정모 국장이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승진해서 국장을 달고 5개월을 국장하고 교육을 갔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을 위해서 좀 더 도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정국장 자리를 6개월 만에 교육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에게는 어떠한지. 정낙춘 국장님은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좀 쉴 겸해서 기회를 좀 쉬시라고 제가 했던 거고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의원님 교육자원 아시죠? 예. 교육자원도 일정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그 교육자원을 매해마다 이렇게 교육자원을 보내줘야 합니다. 근데 교육자원을 만약에 보낼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의 정원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거라서 그걸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교육자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 구조 때문에 교육자원을 선택을 그 대상의 폭에 마침 또 정낙춘 국장이 들어서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데 그럼 쉬시고 건강도 회복하고 또한 훈련도 받으실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그 교육 파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도의 인사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후에 교육하는 자원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 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분명히 그분께서 6개월 후에 교육 자원이 없어서 교육을 간다고 하면은 충남도가 추구하는 삼농혁신이 최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다른 분을 농정국장으로 앉혀놓고 그분을 다른 사이드로 빼서 6개월 후에 교육을 보내든가 했어야지 6개월 후에 교육 가는 것을 또 모르면서 국장으로 발령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사 시스템에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농정국장이 아니더라도 보직 없이 6개월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우리 지금 교육 자원을 보내는 자원 시스템의 인사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뭐 인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우리 도의 인사 시스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3년 뒤에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2년 후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1년 뒤에는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때는 누가 교육을 가야 될 것이다. 아니면은 몇 년 후에 몇 년생들은 교육을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육한 사람 중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야 이거 가정생활 망치겠다. 갑자기 교육을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공직자 그만둘 수는 없고 왜 이렇게 갑자기 나를 뽑아내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해요, 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 제도상 인사가 제 의지와도 상관없이 마치 아이들이 노는 그 주차장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차를 빼려면 모든 차를 다 움직여가지고 안쪽의 차를 빼야 돼요. 지금 현재 정원과 TO와 정년과 보직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현재의 공무원 구조에서는 이 구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장님도 이 문제를 좀 같이 극복해보자고 제가 한번 찾아가서 뵀습니다. 이 구조를 이대로 두고서는 현재 공무원과 정부 조직이 효과적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그만큼의 인사재량을 주든지 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이 교육 자원을 갖다가 왜 미리미리 대기를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람에 대해서는 제가 100% 혼나겠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구조의 문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농정국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제가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1년치를 받아본 거죠. 농정국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길게는 1년 6개월, 짧게는 6개월 정도를 거치면서 농정국장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충남의 농업을 한 번 정도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농정국장직이 전부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3번을 행정직이 하고 한 번 정도는 농업직, 예를 들어서 수의직이 한다거나 축산직이 한다거나 녹지직이 한다거나 다른 각도에서 충남 농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농정국장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행정직이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그 다음에 또 농업직이 한번 해보는 이러한 인사 시스템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11년치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근데 충남 농업이 11년 동안 일취월장했느냐?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르신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난 난공시장님은 이제 농업직이셨죠. 우리 도를 이끌었었던 기조시장님이었던 난공시장님은 농업직이셨어요. 두 가지 문제가 이 주제에는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영관급 이상의 군 부대로 비유하자면 장군급들은 병과 특기와 상관없이 인사를 하자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렬과 상관없이 리더십을 가지고 시국장을 하는 것이지 자기 병과 특기를 가지고 시국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적재적소라는 인사원칙이 어긋납니다. 현재 공무원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A라는 일 때문에 A라는 직종의 사람을 뽑았었는데 일반 행정직이라고 하는 이 다수의 가장 많은 숫자의 공무원군이 일정한 직급에 올라가면 두루두루 한 것이 좋다라는 이유로 박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고자 하는 제안하는 정부에 대해 제안했던 인사혁신 처장님께 제안했던 것은 적재적소 원칙을 그럼 살려서 이 무리한 보직 순환과 일반 행정직 중심의 공무원 제도를 좀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달라.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네. 농정국장을 제가 9대 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만 4년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농정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와서 업무 파악을 하는 데만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최소한 6개월은 저는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요 기간 내 농정국장님이 다른 국보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 임기 중에 보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실국장들 간부들 인사가 교육수에서부터 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구조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농혁신위원회에서부터 정무부시사까지 이미 지도부가 농정국을 확실히 쥐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 국장 자리를 우선 유동성 있게 배치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야를 움직이기에는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사실상은 지난 민선 5기 내내 한 달에만 한 번씩 1박 2일씩 모든 농정 그 관련되어서 관계자들과 업무를 봐왔고 수시로 제가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정시국장 중에서 움직여야 된다면 그럼 농정국장님을 이동시키자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농정국장님의 잦은 좀 교체가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은요.
농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 상당히 많고 공부할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요. 저는 그래서 농정국장을 발탁을 하려면은 최소한 농정국 산하에서 뭐 유통과에 있던 뭐 친환경과에 있던 정책과에 있던 그쪽에서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근무를 한 다음에 농정국장으로 발탁을 해야 충남농업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빨리 파악을 하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재적소의 정책을 피는 것이지, 행정직이 오셔서 물론 뭐 그분들이 이제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차고 넘치지만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교체가 되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가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의원님께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한번 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의 관행과 규칙에서 특별히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관행대로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해당 당사자들 공무원들이 합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 인사부서한테 충남형 인사혁신 방안을 올해 내에 성과계약과제로 지정을 하고 인사혁신 방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핵심의 요점은 소수직렬과 일반 행정직의 이 순환보직 사이클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라. 만약에 국가공무원법상으로의 공무원법상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도 자체의 조례로 아예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부터 우리가 해당 직렬이 문제로 국한해서 사람을 쓸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하든지 인사혁신안 오늘 좀 내라 라고 해서 올해 내에 우리 인사주무부서와 자치행정국장님의 성과계약 과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안이 좀 나오는 대로 제가 의원님께도 좀 상의 말씀을 올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좀 협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 인사 파트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수식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년 미만에도 할 수가 있고 또 6개월 미만에도 할 수가 있는 수식 인사에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작년 2015년도 7월 수식 인사하고 2016년도 1월 수식 인사를 봤습니다. 1년 미만에 움직인 분이 28명이고요. 6개월 미만에 움직인 분이 8분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년 미만에서 움직인 분이 53명이었고 6개월 미만에 8명이었습니다. 이 수식 인사에 대해서 사실 볼멘 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메뚜기 마냥 잘 뛰어다니더라 라는 조롱 섞인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 그 걱정해 주는 대목 때문에 저도 일반적으로 수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보직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2012년서부터 자동적으로 그 보직을 바꿔야만 수평가를 받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인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10년, 11년, 12년을 거우면서 도저히 제가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 싶어서 보직 경로와 상관없이 수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2013년부터는 주목과의 수평가를 할지라도 해당 평가자들을 실국과를 초월해서 일정한 모집단을 만들어서 수평가에 대한 것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했고 그래서 인사부서가 힘이 세다고 늘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평가를 자기의 보직 경로와 상관없이 현재의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좀 열어놓음으로써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또한 의원님 지적했던 내용처럼 올해 내 어떤 인사안들에 나름의 좀 고민을 좀 담아서 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 인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 토막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농가에 6마리의 그 양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5마리는 흰 양이었고 1마리가 검은 양이었답니다. 흰 양들은 자기들의 그 수적인 우세와 우월성을 가지고 검은 양하고 잘 놀지도 않고 따돌림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 검은 양은 늘 서러움에 지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구박당하고 계속 주인 역시 그 검은 양을 좀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이른 봄날 6마리 양들이 산속에 가서 풀을 먹고 있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6마리 양들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른 봄이다 보니까 날씨가 바뀌어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길을 잃은 어린 6마리 양들은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집에 들어와서 양을 찾았더니 양들이 없어서 농부가 이쪽 저쪽을 다니다 보니까 온 산이 다 하얀한데 멀리에서 검은 점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혹시 해서 농부가 달려가 봤더니 새끼 어린 6마리 양들이 추위에서 발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검은 양을 껴안으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그 후로 검은 양을 가까이 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건 저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얼굴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성과 특기가 다 다릅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장점을 살려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인사권자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직무에 어떤 사람을 배치했는데 그 사람이 성과가 신통치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한 인사권자의 책임 또한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와 불이익을 당했다고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해서 저는 공통분모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사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불멘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저는 보다듬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되어서 의원님께도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보고 말씀 겸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올해 이 인사 문제를 어떤 주관성을 좀 어떻게든 간에 좀 극복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부하 직원을 저 직원을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사실상 제 편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데이터베이터 시스템을 올해 이제 저희들이 장착을 해서 충청남도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그 기록을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100% 다 남기게 될 겁니다. 자기가 기한했던 것, 자기가 제안했던 것,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종 결제 유지에서 그분들의 어떤 그 주안했던 것들, 이 레코드들을 모두 남겨서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인사의 자료를 가지고 그분의 특기에 따라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좀 제가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예산을 편성할 때 아래에서 건의를 받아서 주로 편성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실국장 내지는 뭐 부지사님과 지사님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일반적으로 실국장님들 주도하에 시국별로 해왔던 사업들을 정비하고 실국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대전에 로컬 푸드 판매장 예산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로컬 푸드가
우리 충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면은 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연말에 바빠서 책상 정리를 못해서 연초에 책상 정리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제 삭감 조서를 제가 봤습니다. 삭감 조서를 보고서는 제가 한 2, 3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도의원직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만인에게 평등하게 잘하고 있는가? 모두에게 유익하게 내가 예산 같은 거 잘 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돈 같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할까? 혹시 그 로컬 푸드 판매장 지사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대전에 있는 우리 지역 특산물 판매장, 농수축산물 판매장 말씀이시죠? 아니요,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그 모 방송국하고 우리 도하고 또 사업단체하고 해서 하는 로컬 판매장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아,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혹시?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와 지역에 있는 농민 단체들이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역의 유력 언론사들과 함께 지역의 마켓을 좀 열어보자는 취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해당 농민들과 농업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저도 최종적인 이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AT 사업으로 해서 모 방송국에서 6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빅히트를 쳤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단체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소득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잘 돼서 올해 한번 그 로컬푸드 판매장을 크게 한번 개설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제가 그때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도비가 5억 4천이었고 모 방송국이 3억이었고 사업단체에서 11억을 출자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좀 빠른 감이 있다고 본다. 우리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있다. 그것을 매각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농산물 판매장이 10수년간 지금 엉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손보지 않고 있다. 올해 매각 절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T 사업에서 6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도에서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을 지원해서 1년 동안 더 연습을 해보고 세종시나 아니면 다른 쪽에 우리가 직접 땅을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차선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사석에서 제가 농정국 직원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농산물 판매장 어떻게 하면 좋아? 로컬푸드 판매장. 그분들의 답변은 삭감시켜 주세요. 저희들이 하기가 좀 벅찹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라 저희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삭감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틀 뒤에 돌변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왜 어째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차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위에서 엄청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제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혹시 이 로컬푸드 판매장이 지사님의 작품이십니까? 제 원칙은 이래요. 아니 지사님의 작품이시냐고요. 삼능혁신회 위원들이 아마 제안일 겁니다. 그 사업이 가짓수가 많아서 제가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부물류센터도 그렇고 공무원들과 이 공조직을 통해서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상업행위와 경쟁에서 그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든 어떤 시스템이든 지금 현재 농협을 끌어들여서 농협이 유통법인으로 경제사업으로서 책임을 질 거면 저는 지원해 주겠지만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하는 장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더 판단을 저도 해보겠다고 하는 게 이것을 실제로 운영할 만한 농업법인과 그 장사를 할 주체가 분명한지 그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와 행정이 일반적으로 판을 벌려놓고서 와서 그냥 일일장터하듯이 하는 것은 망합니다.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정확히 보셨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두꺼운 책이 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떤 것을 삭감시켜야 되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나름대로 선택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삭감 조서를 꾸미고 삭감을 합니다. 우리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이러한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저 그러한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공직자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아니면 찾아오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물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간부회의일 때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더 설명을 하고 의원들을 더 설득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라고 해서 제한 일이 아니니 그 어떤 일이든 정책과 제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관련되어지는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민과 도민들이 도에서 정보를 줍니다. 의원님들께 간청을 하러 이야기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도지사도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겠죠.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님들께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조례나 정책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우회적인 압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거나 그것을 좀 지양시켜 달라는 의원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은 좀 없도록 제가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지사님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광폭. 예. 지사님께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전액 보상하라고 지난 3일 입주기업 회장단과 만난 후에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것은 지사님으로서 조금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에 123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12개 시도 중 서울이 49개 업체였고요. 우리 충남이 2개였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곳이 부산이 6개, 대구가 3개, 인천이 15개, 경기가 37개였습니다. 전북이 6개였고요. 물론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며칠 뒤에 과연 서울시장 박원순 일은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좀 아쉽다. 어려움 처한 개성공단 물품 최대한 팔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속한 조합에 가서 그들 중에 한 분이 급히 필요한 자금 지원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 출신 기업들에 한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라고 서울시장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부한테 좀 뭐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은 지사님께서 조금 오바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물론 어려움에 처한 그 공단 업체들의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토론만 있고 홍보에 너무 치중한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개성공단이 그렇다면은 2개 업체를 불러다가 무엇이 우리 도에서 해줄 것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차라리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유치 실패했고 세계수산대학 유치 실패한 계룡과 태안에 가서 그쪽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 도가 부족했다. 여러분들이 아픔을 느낀다. 지사서 통감한다.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은 정말 잘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한번 더 오늘 가서 돌아가서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기업인들이 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 도움을 청한 요청 중에 하나는 정부에다가 좀 더 강력히 촉구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지사님만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저분 청와대 회의 때도 해요. 아니 저는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그건.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너무 홍보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글쎄요, 제가 홍보에 치중한다는 말씀은 의원님 그 사실과 다를 거예요. 제가 지난 5년, 6년 동안 제 업적에 대해서 제가 이룬 뭐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거 봤습니까? 제가 정치적 제 소신을 얘기하라는 것은 제가 언제든지 해요. 그것이 합당하고 필요한 일을 한다면. 그러나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삼농혁신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삶이 안 나아졌는데 삼농혁신 잘했다고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추정한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정치적 소신을 도지사가 그렇게 발표해도 되는 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건 정치적 소신을 발표한 게 아니라 세계 기업이 와서 이거 저기들 억울하니 좀 촉구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럼 혹시 그 태안과 계룡의 수산대학과 시험센터의 유치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혹시 미팅을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구하고요? 세계 수산대학을 우리가 유치를 실패했고 수산대는 현장까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실패가 끝난 다음에 누구랑 얘기를 합니까? 관계자들하고요. 그쪽 관계자들하고. 그쪽 관계자들이라뇨. 해수부에 아니면 아니 이제 충남도예요. 한수대요? 태안에서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네.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도의 우리 관계자분들과 한수대 총장님 노력하셨는데 다들 욕받다고 이번에 좋은 계기로 삼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이제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셨을 테고 저는 개성공단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는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글쎄요, 조금 제 생각과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도지사가 그런 일이 있어서 자기가 해당 기업들을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좀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것이 뭐 아니 뭐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하는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물론 뭐 2곳도 해당이 되겠지만 2곳 말고 더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도 어렵고 경제가 다 어려운데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하여튼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할게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해당 고나른 사정은 세계 기업이 와서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지방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미 피차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좀 더 호소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요. 아무튼 우리 지사님 그리고 제가 하는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는 의원님 조금 지지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거 발언한 게 그거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데인지 알겠고 답변이랑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같은 좋은 지적 말씀 잘 뒤에 챙겨서 또 인사 문제라거나 예산 문제 또 추후 설명 말씀 좀 드리고
의원님 좀 협조와 함께 양해를 좀 얻는 자리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도교육청에 관한 것은 교육감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무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덕 만리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덕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인덕 만리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나 다 맡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까이 가기가 좀 거북스럽고 맡기가 좀 껄끄러운 그러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정을 운영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도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기철 교육감님의 향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15개 시군에서 도청과 도교육청의 향기가 누구나 다 맡고 싶어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향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10만 도민 모두가 그러한 향기에 취해서 행복한 그러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나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도정 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